중국이 대만 병합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도 중국 측과 거리를 두며 중국산 영상물에 대해서 시청이 금지되도록 하여 북한 내에서 중국 미디어물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 반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도 북한과 다소 껄끄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말에는 한미연합이 부산항과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항모급 강습 상륙함을 파견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Y9 한 대를 발진시켜 정보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군용기로서 한국의 남해 연안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본 측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일본의 영공을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입한 사건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없었던 일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 중국 측에선 뭔가 의미심장한 반응과 대응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국 측에서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한국 측에는 훈련이라며 방공식별구역 진입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통보를 하는 게 정상이라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본 측에 대해서는 아예 무응답. 즉 한국 측엔 훈련 상황을 설명했지만 일본 측엔 아예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사실상 침입과 침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공 침범을 해놓고 그냥 일본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쑥 빠져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방장관에 대한 책임 질타 등 방위당국이 일본 중국 간의 핫라인을 활용했는지 등 일본 여론에 사실상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측에선 중국 측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도 일본 내에서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일본이 영공을 침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배경 중에는 일본이 과거 센카쿠 열도에 대한 대응 등으로 2012년도에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 중국에서 2012년도를 계기로 일본산 브랜드가 진출하지도 못하는 보이콧 운동이 광범위하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12년 반일 시위의 배경으로는 센카쿠 열도의 중국인 활동가가 일본 경찰에 체포 구금된 사건, 그리고 국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민 감정을 건드렸던 사건이 있었죠.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던 어부를 체포했었는데 당시 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히토류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일본이 즉각 석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힘의 균형이 월등하게 차이가 날 경우 바짝 고개를 숙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전통적 방식이라고 평가되는데 최근 일어난 영공 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또 한편 중국 측에 의아한 달라진 반응은 공군 측이 아니라 해군 측에서도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일어날 때마다 중국은 항상 러시아와 연합해서 동해 공해상에 나타나 한미연합훈련을 방해 감시하는 일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연합 함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러시아 해군 함정만이 나타나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전략적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우 희한한 일이 최근 중국의 외교 군사 전략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의아하게도 한국 중국 간 직통 전화도 최근에 다시 점검이 이루어져 한중 간 한미연합훈련을 바탕으로 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중국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한국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에는
외국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나마 한국뿐인 상황인데 중국 측에서 최근 의아한 전술의 배경에 한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측에서는 의아할 정도로 한중 간의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국제 외교적으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뭔가를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만 강제 병합이 머지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미국이나 한국 중에 어느 한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무조건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발동되지 않지만 중국이 미군이 주둔하는 오산, 평택을 공격한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군이 즉각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공격 행위,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는 배경에는 한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서 한국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움직임은 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만 병합 직전에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위치는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키나와를 자신들의 속국처럼 인식하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병합한 다음 오키나와를 병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미국의 대선 상황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중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바로 반도체 산업을 대만이 다 가져갔다. 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말해 논란이 된 바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도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 이처럼 대만에 대해 다소 내팽개치려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쩌면 중국은 대만을 합병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을 피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철수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암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BC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는 마치 미래를 예언한 드라마라고 여겨지는 특이한 드라마입니다. 미국에서는 만화 영화 심슨이 예언력을 갖고 있는 만화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영국에는 바로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는 2019년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중국해 혹은 대만에서의 분쟁 상황을 예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홍샤다오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연도도 정확하게 특정되어 2025년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영화에 나옵니다. 놀라운 부분은 2025년경 트럼프가 재선되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가 2019년에 방영되었음을 감안하면 뭔가 미래를 알고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은 대만 병합을 앞두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강하게 얽혀있는 한국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만 보호에 약간 소극적인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만에 대한 병합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과 중국 간의 충돌, 즉 유큐 열도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자주 국방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